그리고 10월 1일 제가 당사자로 참여했던 그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 정부의 반인권적인 사이버 사찰 검열, 그리고 우리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시고 또 사회적인 문제로 함께 제기해 주셨던 많은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검찰은 이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성하기는커녕 우리 피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비통한 심정입니다. 얼마 전에 16일에 있었던 저의 세월호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보석 취소를 빨리 결정해달라는 그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의 사유가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민간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는 책임이 피해자인 저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석 취소해달라, 이런 취지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을 위기로 빠뜨린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기자님들도 보도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의 실제 집행 과정에 검찰이나 경찰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인 카카오톡이 법무팀을 통해서 선별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함을 통해서 사실상 현재까지도 압수수색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이런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방은 사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인들이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그리고 압수수색 실제 대화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것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듣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사이버 사찰 긴급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현재 박근혜 정부 그리고 검찰, 경찰, 권력기관, 수사기관들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위법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또 압수수색을 집행해 온 그런 정확한 실상을 밝히는 그런 과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긴급행동 출범하기 전에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급하게 여러 시민들이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좌석에 앉아 계시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표한 그 피해 당사 사례를 발표하신 분들 말고도 저희 정말 어렵게 투쟁해왔던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의 피해 상황은 더욱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시면 오늘 이 단상에 앉아서 직접 참여하신 분들 말고도 더 많은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해결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급행동 취재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와 검찰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시민들, 국민들을 감시 통제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감시 통제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조차 위반하고, 그리고 부당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감시 통제했던 이런 권력기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감시하고 통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준비해 주신 분들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가 자유롭게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또 우리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범 선언문.
국가와 기업의 사이버 사찰에 저항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정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이버 사찰 긴급 행동이 출범합니다. 한 달여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사이버상의 공론 분열과 허위 사실에 대응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후 검찰은 주요 인터넷과 모바일 사업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허위사실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축된 이용자들 다수가 해외 메신저로 이동을 시작하자 검찰은 뒤늦게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공권력의 사이버 사찰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고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본인의 정보는 물론 이 사건과 무관한 모든 대화방 참여자의 정보가 제공되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얼만큼 제공되었는지 검찰도 카카오톡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정진우 씨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국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촉구하는 적반하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철도파업 노동자들의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역시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음이 연이어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카카오톡을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이 계속되었고 여러가지 사과가 있었지만 의혹과 불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사이버 사찰과 정보 수집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때로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공권력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여 국민 감시를 확대하겠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보 주체인 노동자와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사찰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에게 감시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기본권을 갖는 주권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사이버 사찰 사건의 당사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피해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만인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남발해온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이버 사찰 긴급행동 이제 출범합니다. 사이버 사찰 사태로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위축된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사이버 사찰 긴급행동 참여단체 일동